야 이거 낳는 놈이 저지능 아니야? 야 낳는 게 바보 아니야? 왜 낳아 애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주제는 세계 최저 출산율 0.72, 7173 위기의 대한민국에 대한 30대 두 남자의 생각. 두 남생.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정말 나눠야 되는 시기예요. 맞아요. 결혼 정년기잖아요. 이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좀 이 경제의 어떤 성장 이런 것 때문에 좀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뭐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제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게 도움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농사를 지을 때라. 그렇죠.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이 사람이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많은 돈을 벌어와야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7살, 8살짜리도 그냥 공장에 가가지고 노동했던 시기 아닙니까? 이제 경제 구조가 많이 변했어요. 자본 집약적인 사회로 이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력이 우리의 생존력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자본력이 우리의 생존력을 올려줘요. 그냥 예전처럼 사실 그냥 낳으면 알아서 뭐 크고 뭐 이런 세대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짜 하나하나 케어하고 잘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에 대한 리스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사용할 자본도 많지 않은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그게 거기에서 오는 효용과 가족을 키우면서 오는 보람과 행복도 굉장히 크겠지만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생존하는 방식이 자식 많이 낳아서 바로 굴려고 조져가지고 농사짓고 돈 벌어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식구를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성장 구조가 임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서는 좀 낮은 임금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가족을 늘리기가 부담스럽다. 내가 이거 혼자 돈 벌어 갖고 와가지고는 이거 뭐 식구들 먹이기도 힘들다. 어차피 사람 인생이라는 게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제적 부담이 발생을 했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제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맞벌이 아니면 외벌이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고 또 과거에는 양육을 많이 책임졌던 여성분들이 이제 일에 종사를 한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또 애초에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약간 이런 생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과거의 생존과 지금의 생존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그런 거 있어요. 시골보다는 도시가 좀 아이를 덜 낳는? 그러니까 시골은 진짜 젊은 애들이 없어서 그냥 출산율이 낮은 거고 도시는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한데도 기를 수가 안 나는, 누가 보면은 거의 눈치 게임 하는 수준이에요. 도시화가 어찌 보면 더 살기 각박하게 만들어서 애를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출산율이 0.7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더 낮아요. 막 0.6 막 이런 6.5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오히려 지방에서 이게 좀 메꿔져가지고 좀 올라온 거거든요. 지방은 한 0.8 정도 되니까. 네, 8, 9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세종시는 뭐 1점대더라고요. 1점 몇이더라고요. 거기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1점 몇이 높은 나라가 돼버렸네요. 그렇네요. 일본은 기본이 그런데. 그래서 뭔가 이런 경제적인 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수도권은 그냥 부동산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먼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일단 너무 비싼 게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아요. 주거비가 상승했다. 네. 왜냐하면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은 인간이 몰리니까. 그렇죠. 지대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도 이제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가 일단 집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뭐 몇 천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세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억 원 돼야 되고 그렇죠. 월세 들어간다 해도 몇 천의 보증금은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사실 이런 부분이
개인이 뭔가 결혼을 하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까지 낳는다는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쉽지 않은데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환경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만큼 이 도시화율이 높고 도시화율 중에서도 굳이 비교를 하면 극단적인 도시화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주요 도시에 다 몰려 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서울이 경기도만큼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물론 뭐 경기도가 조금 더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뉴욕이라든지 뭐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도쿄 뭐 이런 주요 선진국들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들 보면은 이제 그만큼 버스 레이트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심지어 제2의 도시였던 부산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 경기 공화국이죠. 맞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부산에서 네. 어떻게 보면 서울 다음에 부산이었는데 네. 요즘 부산에서도 취업이 안 돼서 다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도권으로 와야 되고 예. 약간 이런 악순환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지자체에서도 기업들이 안 와요, 지방을. 땅값이 더 싼데 안 와요. 이유는 거기에다가 땅값 싸면 뭐예요?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만들려면 여기에 자기들이 도시를 하나 신설을 하고 여기서 너가 데이트할 사람이 여기에 또 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대도시 근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거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변했죠. 비용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변하다 보니까 출산을 감히 꿈꾸기가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네. 아이도 있어요. 예. 근데 지방에 살거든요. 어느 쪽인지 혹시? 그러니까 경상도 쪽인데 예. 또 집은 어떻게 했어 하는데 뭐 35평이에요 집도. 우와. 근데 2억 얼마래요. 아파트가? 네,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막 정확하게 막 구체적으로 기억까지는 나지 않는데 대략 그 정도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결혼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살만한데요? 솔직히 2억 대면은 그냥 20대 후반 그 솔로도 충분히 전세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좀 몇 년 동안 꾸준히 모으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진짜 이런 집에 대한 비용을 준비하는 기간이 진짜 지방만 해도 몇 년이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지만 뭐 서울의 경우에는 20년 동안 모아도 쉽지 않은. 여기는 그나마 싼 전세 들어가면 이제 전세 사기 당하고 인생 그냥 바로 나락행. 이거 맞아요? 아니요. 이것만 하면서 이제 2달 동안 뇌절하고. 막 공인중개사는 뭐 참 나도 피해자다 이러면 끝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거의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확실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고향이 춘천이거든요. 네. 춘천에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 친구들을 보면 벌써 결혼한 지 이제 한 4년? 2년? 집을 이제 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 대화를 보면 어떤 집을 살까 벌써 이 구매 얘기로 넘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또래들은 여기 이제 이쪽 사는 애들은 결혼한 애들이 일단 없어요. 서울 친구들은 일단 제가 지금 35 시고 이제 그런데 아직도 결혼한 친구들이 많이 없고요. 결혼해서 서울에 사는 친구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그 정보들이 다시 확 이렇게 재인식이 되네요. 그렇네요. 이게 다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서 사는 게 보다 실이 큰 건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 너무 과밀화가 돼서 안 올 수도 없고 여기를. 맞아요. 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생존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를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밥도 사 먹여야 되고 줄넘기 학원도 다녀야 되고 태권도 학원도 다녀야 되고 피아노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영어 유치원도 가야 되고 그렇네요. 뭐 서핑도 가르쳐야 되고 맞네요. 요즘 뭐 장난감 자동차가 벤츠고 그리고 반장 학원도 다녀야 되고 반장하고 반장 만드는 학원 있어요. 진짜요?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데 영어 유치원도 보니까 무슨 뭐 한 달에 뭐 150, 250, 300 뭐 그게 좀 안 비싼 편이래요 심지어.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세상이 진짜 요지경이에요. 그 영어 유치원도 말이 유치원 중에 학원이라 하더라고요. 애초에 원래 영어 유치원이라는 단어가 쓸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긴 하죠, 사실은. 네, 근데 그냥 암암리에 그냥 그렇게 해서 영어 유치원도 그렇게 보낸다고 명칭을 그냥 하는데. 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양육비도 너무 올라가고 교육비도 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사실은 아이를 낳음으로써 내가 지출해야 되는 늘어나는 그 부담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주판 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냥 퇴근해서 밥 먹고 씻고 자고 일어나면 또 일하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애들 학원 보내고 이랬던 우리 베이비 부머들의 라이프가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는 왜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돼? 왜 걔가 나 복양해주고 책임질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어야 돼? 나 45세 50세 때 잘려 나가던 우리 아빠 보고 자랐어. 우리 아빠조차 우리 아빠 바보야. 노후 준비도 안 해놓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했는데 내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뭐 매월 생활비를 주나? 안 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 앞가림도 못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오히려 캥거루족이라고 네. 부모한테 들어가가지고 네. 피 빨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지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끔 유도가 되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삶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문제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대학교 간 사람들은 4년만 대학 다녀요? 아니죠. 요즘 대학 온 사람도 많고 네. 뭐 해외 연수도 가야 되고. 휴학도 한번 좀 찌끄려 봐야 되고. 맞아요. 휴학하면서 힐링도 좀 해야 되고. 예. 배낭여행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프로 들고 한번 좀 뭐 파키스탄에도 한번 들렸다 와야 돼. 아 여기 좀 과했나 파키스탄은? 그리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렇죠. 이제 스펙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또 방황하는 시기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조금 말다툼도 한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독립도 한번 하고 예. 또 다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예. 제가 다 했던 짓거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인생이 자꾸 지연이 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봐봐요. 군대 2년이었죠.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휴학 한 뭐 예를 들어 반년하고 1년을 땡겨요. 그 다음에 돈이 좀 없는 집이야. 유학이나 어학연수 보내줄 형편이 안 돼. 그럼 또 그 돈 모은다고 1년을 또 알바를 뛰어서 돈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 모으다가 연애라도 해봐. 눈 맞아서. 또 데이트하느라 돈 나가가지고 또 늦어지고. 맞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거의 27, 8쯤 돼서야 비로소 면접이라는 걸 보러 다니는 게 평균이었어요. 네. 그럼 사실상 30이 돼야 돈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모이려면 회사도 또 우리 동네에 없지. 수도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또 가서 자취방 얻고 뭐 하고 뭐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은 적응하느라 돈 낭비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한 2년쯤 돼서 31살 되면 나 이제 정신 차리고 돈 모아야겠다. 장가 가야겠다. 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혼 정년기에 이제 여성들과 남성들이 좀 주거 문제, 그다음 결혼 비용 문제를 당연히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좀 작금의 현실이 있지 않나. 한 인간이 자기 생애 동안 벌 수 있는 어떤 총 수입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한 60에서 70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수명이. 네. 그러면 내가 그때는 한 12살 때부터 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일하냐면 대충 한 45세쯤까지 일해요. 네. 50세쯤? 그러고 골골 앓다가 보통은 생을 마감하셨죠. 옛날에는. 네. 저희 부모님들을 볼까요? 보통 10대 초반부터 가게에 도움이 되는 노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일을 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40, 50대쯤에 은퇴도 강제로 당했죠. IMF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치킨집이든 뭐든 해가지고 하고, 저희 아버지 65세시거든요. 네. 지금도 직장 생활하는 중이세요. 대단하시네요. 저보다 잘 버세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마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70대까지도 일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세요. 그럼 잘 보세요. 저희 아버지의 수명을, 이게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냥 저희 아버지가 생각 안 하고 80이라고 칠게요. 네. 80이라고 치면 0세부터 80년 동안 일을 65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7, 80%를 수입을 얻는 건데,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100세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근데 우리 일을 언제부터 제대로 시작했어요? 그냥 평균 잡으면 한 28, 9살부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언제까지 할까요? 뭐 그냥 80이라고 할까요? 근데 우리가 그때쯤 버는 돈이 과연 엄청나게 많은 돈일까요? 계속 푸득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황금 피크기는 임금상 아마 50대 때가 정점을 찍고 꼬꾸라질 텐데, 그럼 사실상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 윗세대보다 생애 전체에서 벌 수 있는 총량이 낮은 세대예요. 근데 지출은 더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게 어떻게 보면 번식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번식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명이 짧기 때문에 빨리 이제 아이를 낳고 길러야지 또 내 후대가 계속 이어지고 노동력이 유지가 되고 점점 이제 가세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또 수명이 연장이 되니까 연장이 되는 만큼 나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 기간이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뭐 비혼이라든지 딩크족들 그 다음에 어떤 가족을 형성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느낀 거 아닌가. 오죽 보면 SNL 같은 거 보면은 MZ 색 그러니까 뭐 MZ 세대라 그래가지고 막 그걸로 막 밈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그런 인간들 본 적이 없어요. 아, 그 흔히 MZ의 대표적으로 근데 뭐 그런 뒤에다가 행동들? 이거 뭐 꼽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뭐 이렇게 유행하는 걸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나 봐요. 네, 모르겠어요. 저도 벌써 이제 노인네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극단적으로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고. 뭐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래도 약간 그런 스탠스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조금 더 사회 문화가 변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뭐 사실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저는 궁금한 거죠. 유행이라고 다 쫓아가? 유행이라고 다 따라할 거야? 네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개개인이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해외여행 가고 개인적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성격이 항상 유행하고 이런 게 있더라도 항상 비판적으로 저거 맞아? 저게 옳은 거 맞아? 합리적이야?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티발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개인주의적인 것 알겠는데 그러면 개인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는 게 진짜 개인주의의 어떤 본질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한테 돈을 그냥 지출해버리는 투자가 아니라 지출해버리는 좀 그런 뭐 세태는 조금 아쉽긴 하죠. 맞아요. 사실 막 되게 비싼 거 먹고 다니고 사진 찍고 다니고 그런 건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지출에 가깝죠. 그리고 사실 지출이란 것도 저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 생각도 하거든요. 이제 기분을 낸다거나 그런 거에서 주는 또 다른 무형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의 우리가 있는 시기가 그런 시기일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씩 하는 거는 또 필요할 수 있지만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거나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반대로 약간 그런 소모적인 걸로 하게 된다면 나한테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잘 살려면은 그만큼 뭔가 나의 실력이든 아니 뭐 경제적인 요소든 아니면은 그 외 정서적인 충족감이든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뭔가 사회적인 쓸모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저는 개인에게 있어서 인정욕이나 존경 욕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런 시기에 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어른이 돼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돈을 모으는 것도 또 경쟁이고 그래서 또 집을 사야 되고 근데 약간 많이 지친 것 같아요 마음이.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떻게 아이를 잘 기르는 이런 거 하나가 다 과제고 저한테 문제 해결이잖아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도 드는 생각이 들고요.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정말 많이 똑똑해졌죠. 근데 역설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애매하게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질 거면 확실하게 똑똑해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까지만 똑똑해지고 맞아요. 그걸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 데까지는 똑똑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실제로 교육 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저희 아래 세대는 더 똑똑해질 거고 그 안엔 더 똑똑해지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인지 능력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지. 약간 나의 현실적인 능력치 자체는 이제 본인의 타고난 뭐 DNA와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저희 세대로 넘어오면서
지식의 전수가 끊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사회가 빨리 변화하지 않으면 부모가 나보다 똑똑했어요. 부모가 살면서 보여준 모습대로 살면 그게 정답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땅에서 개척하면서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된 수준으로 우리가 피오니어네요. 예, 우리가 이 땅에 뭐랄까요, 표준을 정립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방황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나이 땐 뭐라고 이 나이 땐 뭐라고가 표준이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20대 후반이면 애가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남들이 없으니까 그게 표준인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도 없어요. 왜냐면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 나이 때는 내가 이 말씀밖에 안 하시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가족의 가치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내가 부모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자녀를 갖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의 가치를 내가 계속 체감하면서 사니까. 난 배울 어른이 있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나도 나 같은 자식을 갖고 싶고 이런 게 돼요. 가족이 화목하고 소통이 너무 잘 되고 사이가 좋고 그럴수록 가족을 갖고 싶어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낮아. 공감합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집들이 있어요. 아빠하고 아들이 다퉈서 말을 안 한다든지 명절 때도 억지로 의무만 하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집들은 꼭 희한하게 겉보기에는 멀쩡한데요, 속은 이상하게 비혼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더 이상 내가 어떤 인생의 조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게 되거나 좀 그런 데에서 가족의 가치가 조금 상실된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왜 굳이 그런 비싼 돈과 시간을 감당해가면서까지 자식을 낳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간 게 첫 번째인 거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적인 성취랑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이 소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도시라서 주거 비용은 높고, 이거 계산기 때려보니까 야 이거 내가 가족적 가치도 별로 못 느끼겠고 물질적으로는 더 손해고, 야 이거 낳는 놈이 저지능 아니야? 야 낳는 게 바보 아니야? 야 너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왜 낳아 애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도 아파트 층이 높아지고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 재건축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층 아파트는 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나돌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원래 자연의 섭리라면 거기가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50년 100년 지나면서 슬러머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지역이 망하겠죠. 아파트 한 채 무슨 막 5천만 원 하는 데가 올 거예요. 그때 되면은 지역이 막 좋은 데였었지만, 그러면 그게 값이 떨어지니까 다시 누군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요인이 되고, 네네. 그러면서 다시 이게 경제가 순환하는 거죠. 이건 자연의 섭리죠. 근데 이제 이 우리가 가진 이런 가치관들도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가족의 가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중요해졌어요. 그럼 돈을 쫓아야죠. 애를 낳지 말아야죠. 그래서 사람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100년하고 20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람이 다시 줄어들고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외로워요. 아마 그 그래프 보니까요, 2038년인가요? 네. 40 몇 년에는 70대 이상의 노인 비율이 35%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젊은 게 가장 큰 가치가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젊은 애들이 몸값이 올라간다는 거고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양육비가 줄어들겠죠. 덜 투자해도 많은 리턴이 나오겠죠. 그 시기가 되면 마치 할렘가가 됐었던 고층 빌딩이 다 허물어지고 나중에 땅값이 개판이 돼가지고 다시 건축하는 시기가 되듯 우리도 다시 뭐 버스 레이트가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그때가 될 때까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없어 보이고 연착륙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화성으로 간다거나. 그거는 이제 우리 머스크 형님께서 각 가정의 휴머노이드를 저렴하게 보급을 해주시면 캠페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